제가 만든 환자 교육 자료입니다. 고혈압에 대해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을 진료를 보면서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 나 지금까지 혈압 높았던 적 없었다. 두 번째, 하나도 아픈 데 없다. 세 번째, 그리고 집에서 재면 혈압 안 높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병원 밖에서 만나는 의사, 병원 밖 의사 김유현입니다.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고혈압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저희 가족력이 있고 또 저가 한 2, 3년 전부터는 제가 건강검진에서 첫 번째 혈압을 재면 135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140 정도 나와서 두 번 재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가정학과 이제 수련 과정 중에서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정리를 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환자 교육 자료도 만들었던 부분이어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좀 잘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몇 년, 5년 동안 이제 건강검진 문진을 하면서도 제일 많이 설명했던 질환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1차 검진, 2차 검진이 있기도 하고 결과 중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이상소견 중에 하나라서도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에 대해서 총 세 가지 반응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가장 많이 듣는 반응이었어요. 나 지금까지 혈압 높은 적 없었다. 나 지금까지 살면서 혈압 높다는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근데 왜 이래요? 여기 잘못된 거야. 이런 얘기도 듣고 지금까지 계속 혈압 정상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항상 얘기를 하죠.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라고. 아무래도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사실 오해는 아니죠. 담배 피시는 분들이 내가 담배 피우면서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데 저희가 고혈압을 만성질환, 그리고 세간습관병이라고도 하는데 또 많이 흔하게 사용하는 표현이 성인병이에요. 성인병이라고 하는 이유가 나이가 들수록 노화 현상의 일부로 발생률이 질환의 유병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런 만큼 내가 태어나자마자부터 혈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점차 원래는 내가 혈압이 전혀 없었는데 한 30, 40대가 되고 나니까 저처럼 140을 치는 상황들이 오는 거고 그러고 나서 좀 더 나이가 지나다 보면은 안정을 취하고 나서 두 번째 쟀을 때도 140을 치고 그 다음에 150, 160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혈압 처음 이상소견이 나온 거 당연합니다. 누구나 다 처음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근데 만일 이제 140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내가 관리는 슬슬 해야겠구나.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겠지만 관리는 슬슬 해야 된다라는 신호고 앞으로 나이가 들면서 한 5년, 10년 내에 약을 먹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나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누구든 다 처음이 있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병이라서 나이가 들면서 점차 발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듣는 질문이 뭐냐? 질문이 아니라 반응이 뭐냐? 하나도 안 아프다고. 나 아픈데 아무 데도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이제 고혈압 하면은 TV 드라마 이런 거에서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 특히 드라마. 그래서 뒷목 땡기고 그런 증상들 사실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 혈압이 높아졌을 때 간혹 머리가 띵하다라는 느낌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요. 기본은 무증상입니다. 혈압으로 인해서 증상이 나타나기 기다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건강검진 하다 보면 정말 걱정이 됐던 게 증상이 없다고 저희가 응급 혈압의 기준이 180인데 220까지도 받습니다. 자기 안 아프다고 혈압약도 먹지 않을 거래요. 그럼 제가 정말 열심히 설득을 하더라도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시 강조하지만 혈압으로 증상이 느껴지게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다른 만성질환인 고혈 3대 이렇게 제 그룹 대사증후군, 대사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다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럼 드라마에서 나오는
하면서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건 뭐냐? 그건 고혈압이 아니에요. 물론 혈압 때문에 생기는 거긴 하지만 고혈압으로 인한 증상이라기보다는 고혈압으로 인해서 뇌출혈이 생겼을 때, 뇌졸중이 생겼을 때의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 뇌출혈, 뇌졸중에서 생길 수 있는 두통에 대해서는 병원에 가야 하는 위험한 두통의 신호라고 제가 이전에 방송했던 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결국 고혈압의 관리가 사실 다른 대사질환도 마찬가지지만 고혈압의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혈관을 이렇게 때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세게. 그래서 혈관이 녹이 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녹이 슬어서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그러니까 결국 그 혈관에 피를 운반하는 역할을 못하게 됐을 때 증상이 급격하게 나타나는 거지, 그 전까지는 증상이 보통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고혈압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말씀드렸듯이 뇌졸중, 심근경색, 만성 콩팥병증, 그리고 말초혈관 질환, 뭐 다양하게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고혈압에 머문다면, 고혈압을 잘 조절을 한다면, 혈압 수치가 잘 조절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결국 거기까지 안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 단계에서 조절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만 가정의학과 그리고 1차 진료 의사의 역할이 질환, 만성질환 자체에서 유지할 수 있게 뇌졸중, 심근경색, 말초혈관 질환 아니면 뭐 그런 질환으로 넘어가는 거를 없애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미룰 수 있게 해주는 게 결국 그 관리의 역할입니다. 1차 진료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결국 돈도 돈이지만 결국 질환의 중증도를 낮춰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증상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증상이 없다고 해서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죠. 사실 손톱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아프면 사람들이 병원에 오는데 혈관이 상하고 있는데, 혈관이 썩어가고 있는데도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환증 환자분들은 병원에 안 와요. 안 아프니까. 하면서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거나 하면서 목이 땡기거나 아니면 뭐 다리에 혈액이 안 통해서 막 발이 저리기 시작하거나 그럴 때 이제 치료를 받으러 오시면은 아무래도 써야 되는 약 자체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그때 치료를 했을 때는 효과도 적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어도 고혈압은 고혈압이고 관리가 필요하다,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결과적으로 혈압이 집에서 재는 혈압과 병원에서 재는 혈압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것을 믿어야 하냐? 사실 저는 이거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의사가 된 지 꽤 됐거든요. 저는 올드한 의사예요. 왜냐면은 제가 2011년도에 의사가 됐는데 그때 배웠던 지식 중에 지식의 반감기란 게 있습니다. 반감기란 게 있는데 고등학교 수준까지, 중고등학교 수준까지 배우는 내용들은 20년이 지나면 반 정도가 새로운 내용으로 바뀌어요. 지식의 반감기가 20년인 거죠. 그리고 대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은 10년. 그리고 의사 같은 이런 전문 직종에서 배우는 내용은 5년. 근데 제가 그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이게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바뀌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가정혈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배울 때는 몰랐습니다. 가정혈압이 심지어 병원에서 재는 혈압보다 더 정확해요. 제가 다음 병원 밖 의사는 가정혈압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법, 혈압을 정확하게 재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남기려고 하는데요. 재는 방법에 따라 수치가 20 넘게도 차이가 나니까요. 정확하게 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확하게 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은 병원에서 측정하는 거를 이제 정확하게 측정하는 거를 볼 수 있으니까 중요시 여겼는데, 중요한 게 병원에서 재면은 의료진들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이라는 특성상 더 높게 측정이 되더라고요. 가장 정확한 혈압 측정 방법은 가장 정확한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침습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몸에 뭔가를 찌르지 않고 재는 혈압 방법 중에 가장 추후에 문제 생길 수 있는 그런 심내혈관계 위험도를 가장 잘 반영하는 거는 24시간 활동 혈압이라고 합니다. 24시간 활동 혈압이라는 게 뭐냐? 결국
한 번 재는 게 아니라 계속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측정을 하면서 내가 생활을 하면서 혈압이 얼마치가 나오는지, 그 혈압의 그 정상 범위는 일반 그 혈압의 그 진단 기준인 140에 90이 아니라 24시간 활동 혈압의 평균 혈압이 130에 80입니다. 왜냐면 내가 그 병원이라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게 좀 다른데요. 진료실 환경에서 측정되는 건 140에 90, 그리고 활동 혈압, 24시간 ambulatory BP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 그 24시간 활동 혈압은 진단 기준 자체가 30에서 80입니다. 130에서 80. 그 부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이런 그 심혈관 질환 그리고 사망률에 가장 연관성이 높은데요. 중요한 게 24시간을 잰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24시간 활동 혈압이랑 진료실 혈압이랑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차이가 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까 해서 생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의료진이 없는 환경에서 진료실 혈압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진료실 공간 자체도 따로 있는 경우가 드물고 보통 이렇게 간호사가 바로 옆에서 측정하는 것을 확인하고 기록을 하고 이게 진료를 보게 되기 때문인데 그 대신에 해줄 수 있는 게 가정혈압이에요. 집에서 측정하는 혈압이 충격적으로, 저에게만 충격적인가요? 충격적으로 병원에서 재는 진료실 혈압보다 24시간 활동 혈압과 그리고 제가 얼마나 혈압으로 인해서 위험한지, 나중에 심뇌혈관계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지를 더 잘 반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그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가정혈압의 중요성, 그러니까 진료실 외 혈압 측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혈압을 측정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게 결국 가정혈압이 내 혈압을 내 정확한 혈압을 반영을 해주는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진료실에서 혈압이 높았던 거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혈압을 꾸준히 측정을 해줘야 돼요. 가정혈압 같은 경우는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정도 측정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아침과 저녁에 측정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저녁 때 혈압이 디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녁 혈압이 한 10% 정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혈압 차이가 조금 있고 그리고 그 만일 저녁 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정확도는 그런 경우에는 심뇌혈관 질환 발생률이 더 높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진료실 혈압 진단 기준은 140에 90. 24시간 활동 혈압의 진단 기준은 130에 80입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재는 가정 혈압의 진단 기준은 135에 85입니다. 그리고 135에 85이고 결과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은 어떻게 재느냐에 따라서 20 정도도 차이가 나요. 그건 정상이랑 그 고혈압 진단 기준이랑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혈압의 측정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그 고혈압에 대해서 병원에서 많이 들었던 질문들 Q&A가 아니죠. FAQ Frequently Asked Question에 대해서 제가 그 간단히 대답을 해봤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은 증상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압은 올라가기가 쉬워요. 물론 아주 나이가 들어서 한 90대 정도 되면 다시 살짝 내려가기는 하지만 그래서 만일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다라고 나왔으면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진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이게 또 위험 요인에 따라 또 다릅니다. 치료 같은 경우 만일 아까 혈관이 썩는다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혈관이 썩는다고 했을 때 만일 내가 고혈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이 있고 이상지질혈증이 있다라고 하면 당뇨병이나 이상지질혈증 다 혈관을 더 썩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서 더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 방법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상담을 사실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래도 언젠간 방송은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에 대해서 많이 들었던 질문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많이 혈압 높으시다면 일단 혈압계 사세요. 가정용 혈압계 사시고 다음에 방송될 가정혈압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꼭 봐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병원박 의사 김유연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